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6년 동안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뚱뚱한 립밤은 처음 봤어요. 지인들 중에 입술이 유난히 두꺼운 친구들이 있다면 선물로 주면 너무 센스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냥 이렇게 갖다만 대도 이 면적이 윗입술 아랫입술을 다 바를 수 있어. 아몬드랑 코코넛 립밤인데 향은 없어요. 향은 없고 그냥 아몬드와 코코넛의 그 보습 성분이 들어간 립밤인 것 같아요. 오늘 앞머리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을 당황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꽂으면 너무 한석봉 비주얼이라서 화장이 아니고 붓글씨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잘 넘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수하고 토너까지만 해줬거든요.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 톤 엘릭시어 펀더멘탈 리제너레이팅 트리트먼트. 모공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세럼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좀 햇빛을 너무 많이 안 받아서 그런가? 햇빛도 안 받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모공이 살짝 벌어진 듯한?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에 이 비오템 안티에이징 세럼을 잘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고 뭔가 좀 깊숙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은 이 제형이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파데프리를 할 거여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는 날이라서 이거를 써줬어요. 오늘 진짜 건조했나봐. 이렇게 발랐는데도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네요, 오늘. 근데 여기서 이 세럼을 더 얹으면은 진짜 밀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크림을 좀 두둑하게 발라줄게요. 프리엔제 아줄렌 캄크림. 저번 영상에서도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추천했던 크림인데 그거 한 통 싹싹 다 비웠거든요. 근데 때마침 프리엔제 측에서 제 영상을 보셨나봐요. 이 크림을 또 보내주셨는데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요번에. 원래는 단지형이었고 요번에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바뀌었는데 튜브형이 아무래도 더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쓰기는 좋죠, 아무래도. 더 발라야겠다. 오늘 좀 크림을 두둑하게 발라줄게요.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건조해요, 공기가. 잘 때도 막 그 코 안쪽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느낌? 자취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자취하면서 가전제품을 들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집에 둘 곳이 없어요. 가습기는 특히나 조그만한 용량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가습기여야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을, 겨울? 이 시즌 말고는 또 가습기는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습기를 안 사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몸이 약간 고통은 받고 있죠. 저번에도 여기 코 안쪽이 까진 듯한 느낌인 거예요. 한동안 코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코 안쪽에다가 로션이랑 마데카솔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발라줬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 아팠던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이거 조금 꿀팁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유튜버들 상대로 정샘물 원장님께서 클래스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샘물 원장님께서 코 안쪽도 어차피 피부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습을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코가 말랐을 때 로션이나 크림으로 면봉에 묻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바르면 좀 거시기 하니까 면봉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안쪽도 발라주면은 그 건조했던 느낌이 싹 잡힌다. 이 팁을 전수를 받았었거든요. 무향에다가 좀 자극 없이 순한 제품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코 안쪽이 약간 피가 살짝 비칠 정도로 표면이 까진 것 같아가지고 마데카솔을 발랐더니 세상에 싹 나았네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파데프리를 할 거라서 제가 파데프리 할 때는 톤업을 살짝 해주는 그런 선크림이나 톤업 크림 이런 걸로 파데프리를 하거든요. 제가 파데프리 할 때 잘 애용하는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제가 처음으로 마켓을 진행을 했었던 키노닉스 로지 톤업 썬밀크이고 이거는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아이템이에요. 닥터지 거고 브라이트닝 업 썬밀크. 이 로지 톤업 썬밀크는 텍스처 자체를 보면 살짝 점성이 있는 정도? 이렇게 막 흐르지는 않죠? 근데 펴바를 때
정말 정말 부드럽게 발리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텍스처인데 바를 때는 정말 촉촉하게 발라요. 워터 제형의 썬밀크를 바르는 것처럼 다 흡수가 되고 나면은 프라이머, 벨벳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보송함으로 싹 잡히거든요. 지성이신 분들이나 피부결 자체를 살짝 보정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고 약간의 살구빛이 돌아가지고 피부톤이 정말 마냥 밝은 게 아니고 좀 더 예쁘고 화사한 톤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이 닥터지 거는 살짝 더 이렇게 흐르는 묽은 제형이에요. 얘는 딱 봐도 훨씬 더 하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정말 군더더기 없이 얼굴을 정말 하얗게 톤업을 해주는 친구예요. 얘도 이렇게 발림성 자체는 키노닉스랑 되게 흡사해요. 잘 발리는데 약간 흡수가 조금 더딘 느낌? 바를 때 살짝 더 시간이 소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톤업이 되는 그 얼굴 밝기가 이제 올라가는 레벨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닥터지께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피부톤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는 로지 톤업 썬밀크예요. 두 가지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은 저는 뭐니 해도 키노닉스 로지 톤업 썬밀크가 제 인생템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요 닥터지 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선크림으로서 바르는 것도 있지만 톤업을 해주려는 목적으로도 바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을 조금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는 편이에요. 양 조절을 좀 너무 많이 했다 하면은 목에도 자연스럽게 발라주는 거죠. 특히 톤업 크림이나 이런 걸 발랐을 때는 부자연스럽게 하얗게 톤업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특히나 이 목의 톤이랑 많이 떠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발랐을 때는 웬만하면은 목에도 꼭 같이 발라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최근에 필라테스를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이랑 이제 운동하는 그런 시설도 규제가 풀렸잖아요. 저도 한동안 못 가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끽해봤자 한 4개월 동안 운동 못했나 싶었었는데 세상에 반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못 간지. 작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가고 운동을 못 갔더라고요. 어쩐지 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 2년이 넘었거든요. 꾸준히 한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육이 막 빨리빨리 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니까 근육이 붙긴 붙었거든요. 근데 2년 넘게 운동했는데 반년 만에 그게 다시 쏙 빠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진짜 떡 먹으면서 진짜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잖아요. 떡도 먹으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동작들을 막 엄청 헉헉거리면서 낑낑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슬펐어요.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났고 막 아씨 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약간 쫀심 상했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몸이 노화가 되는 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은 정말 필수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얼굴에다가 다 싹 흡수를 시켰는데 나름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죠.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는 정도로 톤업을 시켜줘가지고 파데프리 할 때 바르기 좋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다음에 저는 파데프리를 하지만 컨실러도 꼭 사용을 해주거든요.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한스킨이 뭐니 해도 비비크림으로 제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비비크림 특유의 회색빛과 약간의 붉은빛? 그런 게 이 컨실러에도 약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아예 커버력이 없는 제품을 발랐을 때는 완전히 색 보정을 확실히 딱 해주는 컨실러가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커버력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고 있기는 한데 그냥 손으로 펴발라도 되게 편하게 잘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되게 작은 잡티들도 잘 가려져요. 역시 그 비비크림을 만드는 그 기술력이 컨실러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끈적거리지 않고 적당히 촉촉하면서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파우더 처리가 꼭 필수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특히나 눈썹을 그릴 때 조금이라도 유분기가 남아 있으면은 제형이 떡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를 항상 끼기 때문에 마스크의 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즘에는 꽉
잡아주는 편이에요, 파우더로. 너무 건조하고 무겁게 올라가는 파우더 말고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는? 이거 진짜 좋아요. 상아님 파우더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추천하고 싶은 그런 파우더. 그리고 쉐이딩. 뼈뜨릴 수 없는 쉐이딩. 파데프리지만 할 거는 다 하죠.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로썸 컬러인데 이거는 붉은기가 없고 애쉬빛이 섞인,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깝잖아요. 기초 제품들은 유효기간 지나면은 진짜 칼같이 딱 버려버리는데 색조 제품들은 매일매일 쓰는 그런 것들 말고는 한 제품을 싹싹 비워낼 정도로 쓰기가 드물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버리기가 아쉽더라고요. 오늘까지만 쓰고 새 제품으로 사려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한방눈이 내렸거든요. 이번 겨울은 눈이 정말 화끈하게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내리면은 무조건 한방눈이야. 아침에 갑자기 난데없이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금방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지금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외곽 쉐이딩은 평소에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베란다 창문을 닫고 와야겠어요. 바람 무슨 일이지? 아무튼 오늘 머리를 묶을 거라서 얼굴 외곽 쉐이딩을 살짝 넣어줄게요. 눈썹을 그릴 건데 먼저 이 베네피트의 레디셋 브로우 이걸로 눈썹을 그리기 전에 간단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지금 이브가 바닥에서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뭔지 궁금해서 과하게 이 제형이 많이 묻어나지는 않게 좀 양 조절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결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결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눈썹을 그리면은 훨씬 더 눈썹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도 하고 결이 예쁘게 강조가 되면서 그리기가 쉽더라고요. 힌스의 브로우 제품.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원래 힌스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번에 이거 광고도 너무 잘 뽑고 진짜 사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도 한 6가지인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양하게. 사용감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밝은 컬러도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요. 발색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돼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이런 브로우 펜슬이 발색이 잘 되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그 발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왁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유분기가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연필 같은 느낌으로 서걱서걱하게 그려지면서도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라를 쓸 때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끔은 발색이 잘 안 될 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발색 되게 잘 돼요. 이렇게 한번 싹 그려주고 저처럼 눈썹 결을 확실히 또렷하게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 더 이 브로우 카라로 결을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눈썹은 완성을 시켰고 깜빡할 뻔했는데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라인도 한번 잡아줄게요. 발색이 되게 잘 되고 특히나 색도 진한 컬러여가지고 정말 손에 무게를 실지 않고 피부에 닿을락말락하는 그 느낌으로 싹 그어줘야 돼요.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밀크 라떼. 요즘에 약간 핫한 섀도우 팔레트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데이지크가 특히나 펄이 예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것 같은데 딱 적당하게 활용하기 좋을 정도로 펄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데일리 음영 컬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름도 밀크 라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는데 특히나 저한테는 정말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오늘처럼 색조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 좋기는 하다만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부톤이 조금 밝은 봄 브라이트이신 분들이 정말 데일리 팔레트로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팔레트예요. 먼저 여기 기본적인 아이브로우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크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눈두덩이 유분기도 한번 싹 잡아주면서 톤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발라줄게요. 이 섀도우에는 작지 않은 펄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거든요. 발랐을 때 되게 뜨문뜨문하게 펄이 보이는데 다른 섀도우를 바를 때 브러쉬질 조금만 하면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크게 이 펄이 영향력은 없는 느낌? 애교살 앞부분도 이 섀도우로 살짝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기본 음영 컬러로는 여기 6번째 컬러 베이지 브라운 컬러? 발색이 정말 여리여리해가지고 좀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야 그나마 조금 이 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때요? 색깔이 좀 보일락말락하나요? 언더는 이렇게 끝쪽 부분부터 중간까지 이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포인트 음영으로는 가장 진한 음영 두 컬러 얘랑 얘를 믹스해가지고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끝쪽을 위주로 그리고 제가 어제 운동을 다녀오고 필라테스는 호흡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께서 호흡하는 그거를 굉장히 잘 잡아주시는데 제가 호흡을 하는데 상체 쪽에다가 너무 힘을 준 채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 경직된 채로 호흡을 하는 느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한창 그 박명수가 복식 발성, 복식 호흡 막 이러면서 복식 호흡이 몸에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식 호흡이 몸에 좋은 거구나 이래서 항상 저는 배 위주로 숨을 쉬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폐 쪽을 좀 많이 사용을 안 했나 봐요. 숨을 쉴 때. 횡격막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식도랑 신경 같은 게 지나가가지고 이 횡격막이 운동이 활발해야 걔네들의 움직임도 이제 활발해지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경직된 채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소화불량도 오고 불면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되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좀 더 크게 하고 폐에다가도 호흡을 많이 넣어가지고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편두통도 오고 저는 편두통이 올 때 속도 약간 답답해지거든요. 원래 제가 그런 상태가 오면은 약을 먹고 자지 않는 이상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두통이 이어지거든요. 잘 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일도 머리 아프겠다 이러면서 그냥 호흡을 좀 더 크게 하면서 횡격막을 이렇게 늘리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미미하게 남아있었는데 일어나서 바로 싹 사라졌어요. 왠지 그 호흡법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느낌? 그래서 결론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호흡법이. 저처럼 소화도 안 될 때가 되게 많고 혈액순환 잘 안 되고 편두통도 잘 오고 불면증도 있고 그게 나한테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크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폐를 가슴을 이렇게 약간 늘린다는 느낌으로 확실히 훨씬 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얇은 브러쉬로 똑같이 언더에다가 뒤쪽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속눈썹 발음이 은근히 어렵네요. 속눈썹이 속눈썹이 아니고 속눈썹이라고 발음이 되는 느낌?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특히 시옷 발음이 많이 세요. 약간 노홍철처럼.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시옷이 들어가는 욕들이 되게 어색해요. 저는 찰지지 않고 어색하게 에이 이알 이런 느낌. 에이 이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클리오,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 그냥 편안하게 내려서 그려볼게요, 눈꼬리를. 최근 들어서 눈꼬리를 내려서 메이크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둥순둥하게 눈꼬리를 내려볼게요. 저도 뒤쪽 라인이 약간의 꼬막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기 밑부분을 이 일직선의 느낌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한번 그려놓고 이따가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고동색 섀도우를 하나 더 써줄게요. 나스의 싱글 섀도우 발리라는 컬러예요. 이 팔레트의 제일 진한 컬러도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하기에는 너무 여리여리한 컬러여서 이 고동 색깔 섀도우를 따로 한 번 더 써줄게요. 아이라인 뒷부분을 경계선을 살짝 풀어주는 느낌으로 앞쪽도 살짝만 음영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언더 여기. 이 과정을 꼭 안 해줘도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 메이크업이 되기는 하지만 확실히 한번 해주면은 그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느낌? 깊이감이 훨씬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윽한 그 느낌이 있어요. 펄을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음영 느낌으로 할 거라서 눈두덩이에다가는 올리지 않고 애교살에 여기 화사한 이 펄을 너무 과하지 않게 얹어줄게요. 이게 언더에 발랐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되게 촉촉해 보이면서 샤르르한 느낌의 그런 펄감이에요. 와 이거 막 또 과하게 또 욕심내서 막 한없이 칠할 뻔했어. 여기 앞쪽도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넘어와서 칠해줄게요. 촉촉하게 피부에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정력도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펄을 발라서 아이 메이크업 끝내볼게요. 오, 너무 예뻐. 더 바르고 싶어. 제가 요즘에 속눈썹 마스카라 하는데 약간 애를 먹고 있어요. 요즘에 셀프 파마하는 키트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걸 사서 했는데 나쁘지 않게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파마가 풀리면서 좀 결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왼쪽 속눈썹이 결도 되게 엉망진창으로 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속눈썹 파마가 저한테 잘 맞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스카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더 쇼킹카라 마이크로핏. 마이크로핏이라는 이름답게 솔이 미니미 사이즈예요. 살짝 각도가 꺾여 있어가지고 좀 안쪽 깊숙이 바르기가 굉장히 수월한 느낌? 왼쪽 속눈썹은 약간의 불맛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거예요. 산적꼬치. 이렇게 마스카라도 끝이 났고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스틱형 하이라이터예요. 샤넬 거 그 하이라이터 밤을 사려다가 그때 한참 핫해가지고 전국 품절이라는 거예요.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아직 제가 그 샤넬 제품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완벽하게 비교는 못하겠지만 되게 예뻐요 이것도. 근데 저 갑자기 왜 홍조가 이렇게 올라왔죠? 어머머머 이브야 왜 그래. 난리 났네. 홍조 올라오고 이브도 올라오고. 내려가. 왜 이러지? 덥진 않은데? 제가 지금 덥지 않거든요? 왜 이러지? 횡격막을 다시. 저도 역광대가 약간 도드라지는 얼굴형이어가지고 보통은 하이라이터를 할 때 이런 C존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앞광대를 위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여기 역광대는 살짝 넘어갈랑 말랑 하는 정도로 가준 다음에 이렇게 앞광대 위주로 본인이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에다가 발라주면 됩니다. 내 피부 광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확실히 정말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 블러셔는 어퓨의 과즙팡 젤리 블러셔 내 마음 가쿠아바 이런 느낌? 톤 다운된 오렌지? 지금 홍조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안 보여. 발색 안 보여. 어떡해. 나는 급한 대로 컨실러로 살짝만 눌러볼게요. 약간 열이 올라오나? 컨실러 살짝만 눌러줬는데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블러셔 자체가 발색이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쉽다. 이렇게 연하게 발랐을 때 되게 예쁜 블러셔인데 홍조가 이렇게 많이 섞인 거를 감안을 하고 한번 봐주세요. 콧대 중앙에도 정말 자연스럽게 색깔이 비칠랑 말랑하는 정도로
한번 지나가 줄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립은 이 어뮤즈의 새로운 컬렉션으로 한번 발라볼 거예요. 저번 겟 레디미 때도 제가 사용을 했던 립 제품인데 4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기존의 색깔들도 솔직히 예뻤는데 요번에 나온 4가지가 진짜 찐인 것 같은 느낌? 너무 예뻐요. 4가지 다 어느 한 컬러 빠뜨릴 수 없는 너무 예쁜 컬러들로 잘 뽑혔더라고요. 원래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 제품이 지금 출시된 지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리오더가 23번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뮤즈의 스테디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틴트인데 저번에도 케이스가 너무 제 취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기존의 듀 틴트는 완전히 투명한 색깔이었고 이번에는 이 투명한 아크릴에 핑크 톤이 아주 여리여리하게 섞인 듯한 그런 색깔로 디자인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투명하게 발색되면서 글로시한 촉촉한 틴트 중에서 흔하지 않은 그런 내추럴한 컬러들로 출시가 돼가지고 소개를 할 만하겠다 싶던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이 4가지 컬러를 다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9호 서울 소울이라는 컬러. 어뮤즈는 또 이름들이 되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느낌 있는 단어들로 딱 잘 짓는다고 해야 되나? 요즘 색조 제품들은 막 한가로운 봄 햇살의 핑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길고 장황한 이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짤막짤막한 단어들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간단하면서 예쁜 단어들로 되게 잘 지었어요. 막 아침 무화과, 일요일 막 이런 단어들. 아무튼 요거는 서울 소울이라는 컬러인데 차분한 살구빛 컬러? 입술에 올렸을 때 살구의 느낌이 많이 나요. 부드러운 분위기로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 그 다음에 10호 아침 무화과. 4가지 컬러 중에서는 가장 진한 컬러예요. 요런 컬러. 저의 최애 컬러이기도 해요. 그냥 민낯에다가 요즘에는 특히 화장을 잘 안 하는 날들도 많으니까 입술은 좀 생기 있게 발라주는 편인데 그럴 때 바르면은 얼굴이 진짜 확 생기 돋는 그런 느낌? 따뜻한 색인데 은근하게 뉴트럴한 톤으로 맞춰져 있어요. 너무 웜하지 않고 쿨톤인 제가 발라도 착붙으로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예요. 그 다음에 11호 복숭아. 복숭아는 또 제 최애 컬러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번 컬렉션 중에서 가장 채도가 낮고 여리여리한 컬러예요. 살짝 누디한 느낌? 이렇게 딱 봐도 앞에 두 컬러보다 훨씬 더 여리여리한 게 딱 보이죠? 엄청 맑고 투명한 물에 복숭아가 이렇게 풍덩 빠져있는 거죠. 물로 비쳐서 보이는 복숭아의 컬러? 투명하면서 영롱한 느낌이 섞인 여리여리한 복숭아 컬러? 단순하게 핑크핑크한 느낌이 아니고 누드빛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오묘하면서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그 다음 마지막 호수는 12호 일요일. 이거는 유일하게 좀 쿨톤에 가까운 호수인데 모브빛이 섞인 차분한 로즈 컬러? 톤 다운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분위기 있으면서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도 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특히 겨울 쿨톤이신 분들이 발랐을 때 되게 분위기 있으면서 예쁘게 발릴 것 같은 그런 색깔? 광택감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또 여름 쿨톤이다 보니까 이런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새로 출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웠을 때 착색이 되거든요. 색깔 그대로 착색이 이렇게 남는 편이어가지고 요즘같이 좀 마스크 때문에 유지력이랑 고정력이 필요한 때에 바르기 좋은 그런 촉촉한 틴트예요. 저는 오늘 이 11호 복숭아 컬러를 바를 거예요. 오늘은 파데프리인 만큼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이 복숭아 컬러를 발라볼게요. 채도가 낮은 컬러여가지고 립 라인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색깔이랑 라인을 정리를 해주고 끈적끈적한 글로시가 아니고 수분으로 형성된 그런 투명한 글로시거든요. 실제로 이 텍스처의 35%가 수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 되게 건조해졌을 때 립밤이 필요할 때 저는 그냥 립밤처럼 바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바르는 날에는 굳이 립밤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좀 신기한 게 이 텍스처가 갖고 있는 컬러는 흡수가 되는 그 틴트 역할을 해주면서 촉촉한 글로시에 이 수분광이 입술 전체적으로 코팅을 싹 해주는 느낌? 이렇게 만졌을 때 막 컬러가 지저분하게 묻어나는 게 아니고 수분 글로스만
살짝 묻어나는 정도? 마스크에도 촉촉한 립 제품들에 비해서 진짜 잘 많이 안 묻어나요. 특히 저는 이런 제형 발랐을 때 컵에 찍히는 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식당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설거지하기 조금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컵에 너무 많이 찍혀 있으면은. 근데 컵에 진짜 잘 안 묻어나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끝났죠? 오늘 메이크업 이거 발라서 끝났어요, 완전. 수분광이 느껴지는 광택이어가지고 물이 흔들리면서 찰랑찰랑하게 반사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광택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이 글로시함이 과한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진짜. 내 입술에는 글로시한 제형 진짜 안 어울려. 나는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발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촉촉한 립 제품 입문하는 아이템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입술에 발라도 예쁘게 발릴 만한 그런 제형. 오늘 이렇게 투명한 느낌을 살려주는 립 제품을 발라서 오늘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맞춰볼게요. 그리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가방을 2개 중에 고민 중인데 오랜만에 오소이백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편집샵 들렸다가 산 제품인데 피애니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가방 재질에서 느껴지는 느낌보다 살짝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안쪽도 너무 귀여운 오렌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새로 산 이 가방을 메고 갈까 봐요. 오늘 약간 프렌치 시크 느낌 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 요번 겟레디 윗미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